숲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일본은 항상 골든 위크가 있죠. 그래서 여김 없이 4월부터 한 보통 5월 초까지를 이제 골든 위크라고 하는데, 그때 뭐 이건 뭐 베팅과 번외에 대한 이야기지만 뭐 여행 가고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골든 위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적중을 잘 가져가서 맞춰 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뭐 구겨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잘 해가지고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간은 이제 LG 경기에 뭐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가는데, 뭐 저는 뭐 일단은 공적으로는 조합은 드렸고, 그다음 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네소타 통과돼 있고, 뭐 나머지 진행 중이고 아직 나머지 진행 안 되고 있는 경기도 있는데, 그거 뭐 오늘 또 경기 많으니까 30분 컷해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놓으시고, 일단은 뭐 1시 경기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분석에 집중을 좀 해서 하도록 하고, 다 해놓고 뭐 질문한다든지 뭐 다시 뭐 경기를 본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분석 들어갑니다. 못 찍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국내끼리해서 짜줄 수밖에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축구가 몇 시 때고, 축구도 아침 시간대가 다죠. 만약에 축구가 뭐 7시나 있으면 6시나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침 경기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리스하고 지바다. 뭐 지바 같은 경우는 뭐 잘 썼죠. 맞죠? 니오넨 피할 때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LG,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니오넨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피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때는 이제 그 뭐야, 치바가 마행까지 하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점수대가 상당히 그렇게 평이하지도 않고, 그다음 아니면 대부분 경기들이 1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치를 가져가는 거는 투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투수도 사람 봐가면서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리스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죠. 점수대도 요때까지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세이브 만나면서 이런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뭐 점수 나가지고, 세이브가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리 타자가 지금 잘 치고 있는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구성 자체들이 타격을 너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저득점 나오고, 세이브도 약간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5.5 만들어서 뭐 자기들이 못 내거나, 아니면 뭐 잘하는 팀도 이렇게 이제 5.5 언더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약간 요런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승패를 찍으러 봤을 때는 2.5를 가기도 그렇죠. 당연히 투수 차에는 미야기라는 선수는 이제 작년이가 소포모 징크스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는 그냥 센세이션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마에서 경쟁력이 되는 선수는 이제 다네이치나 뭐 이시카와 정도, 아니면 오지마. 근데 오지마는 승운이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시리즈 자체는 일단 오리스가 투수로서 이상한 선수를 내는 게 아니면, 특히 뭐 오리스의 이제 뭐 독립리그 출신 아니면 5선발급 요런 애들이 이제 오리스에는 큰 기대는 안 되거든. 근데 크게 밀릴 경기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지바는 이 빈약한 점수, 그리고 장타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선수 2군에 있는 그런 중장거리 타자형이 있긴 했는데 일단 안 쓰고 있는 모습들, 그게 나와야 이 경기를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한 경기 그랬으면은, 보통 이제 만승을 했으면 두 번째 경기든 세 번째 경기든 점수 때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리스가 1위로 딱 치고 올라갔을 때 점수 때 발생이 상당히 잘 됐거든요. 뭐 초반에 점수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따라붙는 점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7대 홈런을 뭐 통구라든지, 통구도 지금 12, 5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타자죠. 원래 이 통구라는 선수는 2할 따리에서 이제 영양가 있는 홈런 이런 걸 쳐주던 선수였는데,
올해는 이 수위 타자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랭킹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더 이제 타격점으로 한 명 더 늘은 거니까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치바가 이제 지난 경기 때 물론 뭐 이기고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1점 가지고 승리를 거둔 부분이니까 가기 힘들다. 그리고 미야기 같은 경우는 이 좌우 코너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낮은 배당을 진짜 야구든 뭐 축구든 프렌이든 추천을 하는 걸 상당히 좀 비추하는 편인데, 그리고 그 정도 갈 거면 이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갔던 거는 또 메리트를 보여줬어요. 하나 갔을 때, 하나 뭐 폰세 나왔을 때 갔었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마인까지는 지금 모르스 상태도 그 좀 초반보다는 좀 꺾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좀 좋은 배당을 가고 싶으면 언더오버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수나 지금 오릭스현 타격이나 분위기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그것도 지바가 이기면 또 저득점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득점의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승에다가 저득점 배당 좀 좋게 갈 거면 저득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야쿠하고 요코다. 요코는 이제 연패가 끊길 때 해가지고 끊기기는 끊기고 두 경기 이기고 두 경기 저득점 나왔죠. 근데 이 느낌은 요코가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완벽히 살아났다는 느낌보다는 히로가 또 왜 이렇지 점수대가 타자 1순위 되는 팀인데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어쨌든 수입을 했다는 게 또 분위기 전에서 중요한 거고, 제가 요코는 꼴찌가 있어도 뭐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죠. 왜?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요코가 우승을 했잖아요. 작년에가 재작년에가, 그죠? 근데 멤버 부강이 더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컬러가 그대로인데 그거 가지고 우승을 한 거거든. 그럼 쉽지 않다고 보고, 왜냐면 요코가 우승한 지가 98년도니까 언제야? 거의 28년, 27년 이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30년이라 봐도 되잖아. 근데 우승을 했으면 얘도 있었고 아니면 신인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갔단 말이야. 오히려 이만하가는 메이저리그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특히 타격적인 부분에서 7회, 8회, 9회에서 따라잡는 모습이라든지 홈런이 소뱅도 물론 잘할 때는 뭐 그런 부분 있지만 요코가 그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야쿠의 투수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요코는 일단 또 원정 경기 상황이에요. 야쿠 같은 경우는 여기도 타격 갖고 내세야 되는 부분 크죠. 여기도 잭슨, 그 다음에 아즈마, 그 다음에 뭐 전배기, 뭐 그 카미차탄 이런 선수들 얘기했을 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보다 바오도 지난 경기 때 반등을 만들어냈었어요. 그 지지난 경기 때는 잘 못했었는데 어쨌든 야쿠는 오버 발동돼야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알겠지? 요런 6점 경기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3점 정도 발생이 되어야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 왜? 뭐 오쿠가와도 있고 오가와도 있고 램버트도 있고 뭐 늙어 빠진 이시카와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불펜은 다구치가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은 부분들이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기준점이 뭐 7.5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왜? 요코가 그래도 다득점을 기대를 하고 3점이랑 4점이랑 몰아치기를 기대해야 되는 팀이거든. 그리고 이게 또 원정 경기다 보니까 마연승도 한번 찍어볼 수도 있다. 지금 최근에 제가 9야든 1야든 메이저리그 분석을 할 때 어차피 갈 건데 배당이 좋거나 원정인 경우들이 있으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호재인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7.5 때 소프트뱅크 6.5냐 7.5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물론 경기를 봐야겠지만 경기에 구분은 없다고 봐요. 그냥 하면 하고 못하면 7하고 6의 문제가 아니고 저득점이 나서 요코도 완벽하게 살아난 건 아니다, 타격점에서. 그래서 칠 거 치고, 야쿠도 요미 전에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7대 못 쳐가지고 연장 가서 치고 우리가 역배 갔을 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했던 팀이거든요. 알겠지? 야쿠를 갈 거면 1.5가 있어도 2.5가 있어도 뭐야, 승패 쪽으로 가려면 그냥 고마 역배 치는 팀이죠. 맞죠? 요코도 원래 그런 팀이고, 야쿠가 풀에 물고
지금 여러분이 배팅이 조금 1야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야구 물론 필요하면 프렌 쓰긴 쓰죠. 근데 잘 안 쓰죠. 프렌 쓰는 팀들은 무슨 팀들이야? 라쿠텐이라든지 주니치라든지 뭐 지금은 이오님이 아니지만 니플이라든지 요런 것들 썼잖아. 요코나 야쿠나 요미나 뭐 이런 팀들은 뭐야? 한신도 좀 간혹 쓰긴 하지만은 근데 이 팀들은 아니죠. 야쿠나 요코나 뭐 되면 되고 좋은 배당 물론 가는 거는 개인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1야를 조금 배팅을 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그냥 하면 하는 팀이지, 그지? 못하면 그냥 지거나 아니면 역으로 많이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가는 게 맞다. 왜? 가뜩이나 뭐 농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뭐 3시간 4시간 봐야 되는 이런 야구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게 메리트가 아닌 이상은 그냥 좋은 거 가는 게 제일 낫죠.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별로 개의치가 않다. 근데 기준이 조금 뭐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오늘 9가 5개, 1야 6개, 그 다음 뭐 J리그도 있을 것이고 KBL도 있을 것이나 그러면 오바 보통 여러분이 언더보다는 오바를 많이 보고 오바에 좀 축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우리가 많아봐야 3개고 기본은 두 조합씩 가잖아요. 아니면 3볼 다 안 가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거는 질문하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죠. 그다음 요미랑 히로. 요미 투수는 뭐 우리가 토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아카오시, 그 다음에 뭐 몇 명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만큼 임팩트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몰이라는 선수는 그 뭐야 중간 그다음 선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일단 선발에서 좀 결과치가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불펜에 어울리는 투수인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히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너무 편차가 크다. 왜? 이 직전 경기 때 7점을 뽑고 1점 뽑다 7점 뽑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팀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9야든 1야든 뭐 리그 특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근데 히로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너무 자주 보이고 있죠. 왜? 저기 뭐 주니치전 앞에는 또 계속 요코랑 오바를 하다가 뭐 8대7, 7대6 이렇게 하다가 또 주니치 3년 전 들어가니까 뭐야 4.5 언더 하고 그다음 또 다음 붙었을 때 언더를 또 할 뻔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근데 3점은 뭐야? 그래도 이 코브 같아가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타선들 자체가 특히 뭐 코즈노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잖아. 그래서 내야에 또 잡아준 선수 있고 외야에 잡아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일단 일본 야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못 치는 애들은 못 치거든요. 뭐 카이뿐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뭐 모리가 나오든 모리시타가 나오든 뭐 좋은 투수가 외국인 투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신같이 타격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고득점을 뽑아내지는 못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찍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요미는 이제 뭐 오카모토 홈런 쳐서 그냥 이긴 경기들도 있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니치한테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득점 나든 다득점 하든 이 22일이나 23일 경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경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신이랑 했을 때는 마연 당하고 또 죽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 경기는 언더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두 투수가 일단 제일 못하는 투수급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바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딱 그 기준에서 놀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왜 불안하냐면 요미가 5점 오면 혼자서도 뭐 오카모토 홈런 쳐버리면은 2점 3점 나올 수 있잖아. 한 명만 갖다 놓고 두 명만 갖다 놓으면 언젠가는 기회는 계속 올 거 아니야. 그지? 메이저리그 갈라다가 안 갔던 선수니까. 그지? 근데 언더는 보지는 좀 못하겠는데 이거는 요미 승이나 아니면 히로 역배 중에서 가야 되고 요미 마엔까지는 가기가 힘들다. 근데 이 두 팀 모두 다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근데 왜 요미를 주냐? 히로의 변동성이 더 심각하다고 보이시는 거죠. 히로 역시도 히로를 갈 거면 2배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지 1.5가 있든 뭐 2.5가 있든 그거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득점 쪽으로 선택을 해야 이 히로가 원하는 히로식의 야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왜?
우리가 변동이 많은 팀들을 좋아하나요? 배팅에서? 아니죠. 약간 나름의 일관성이 있고 지든 이기든 아니면 질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기면 컬러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 요런 팀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했어. 근데 뭐야?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 돈을 건다는 건데 가기가 어렵죠. 맞죠? 그나마 좋은 거는 그래도 2배당 메리트를 주고 있다는 거고 발생을 하면은 2배당 메리트가 그냥 좋아지는 거지. 왜? 그냥 벌려버리니까요. 경기 자체들은. 아니면 계속 비벼가지고 오버는 최소한 하게 하든지 이런 경기를 내는 게 이제 히로식 운영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요미승의 다득점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누가 더 안 좋아하냐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지난주 두 팀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히로가 더 심한 부분들이죠. 왜 이게 한 번뿐인 게 아니고 또 7점 냈다가 1점 냈다가 13066님 추천 1점 내고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니치 전에는 타격점이 그 전에는 세 경기가 요코랑 붙었을 때 확 올랐는데 갑자기 아무리 특성을 보이고 주니치하고 히로하고 그 나고야 돔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세 경기 연속 기준점 4점으로 받고 진행해서 언더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실수를 하든지 조금만 쳐버리면은 연장 가서 연장도 있잖아. 1년 11회까지는 12회가 맞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면은 투수가 좋아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떤 개짓거리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날 대봐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 주니치하고 한신요. 뭐 주니치는 결국 점수에 대한 이야기고 와쿠이는 은퇴를 한 줄 알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빼꼼 그럼 뭐 은퇴 기사가 없긴 없더라. 아니면 은퇴식 했겠지. 와쿠이 짬 정도 됐으면. 한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치카모토하고 나카노의 활동성, 그 다음에 주자 나가는 거 요런 거였는데 그런 거는 뭐 기복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죠? 사토 데루아키, 그 다음 오야마, 뭐 그 다음 외국인 이 4번, 5번, 6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사토 데루아키 맞죠? 뭐 나이가 젊다고 볼 수도 없어. 2000년생이면 26이면 이제 포텐 보이고 이제 자리 잡아서 그냥 간판 스타로 활약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야.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보여줘야 될 게 많죠. 사토 데루아키 같은 경우는. 근데 사토 데루아키가 터지니까 그냥 내 그날 한신 반대를 갔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경기가 터져버렸어요. 그죠? 그 주니치는 결국 뭐 1.98에서 2까지 올랐는데 얘 갖고는 택도 없죠. 와쿠이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최근에 이제 5년,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약간 운빨이 좋은 그런 선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와쿠이 얘기할 때는 뭐 오원석도 얘기를 하고 약간 럭키한 부분, 아리아라도 약간 럭키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었거든. 수비도 많이 받고, 꾸역꾸역 맞고, 뭐 약간 그런 선수도 있잖아. 오지마 같이 겁나 잘 던지고 해도 승리를 못 먹는 투수가 있고, 와쿠이는 못했는데 뭐 패배 투수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최근 와쿠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기대치는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사이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때 지지난 경기가 확실히 그냥 미쳐가지고 욕고전이죠. 거의 뭐 7회까지 원터처블 모습 보여주고 사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부상 때문에 후반기에 등장을 했는데 후반기에 승을 순식간에 6승인가 7승인가 왜 다른 선발들은 10승을 해가지고 조금 초반에 했다가 좀 절어서 뭐 10승 이제 차근차근 해서 10승하는 투수들이 있었으면 사이키는 전반에 안 나오다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런 약간 좀 폭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후반기에서 6승 먹었나 7승 먹었나 그래서 10승을 했나 아마 9승을 했나 하여튼 후반기 승수가 장난이 없었어요. 왜? 그냥 띄워주고 컨디션하고 그냥 노멀하게만 해도 한신의 이제 투수 축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한번 포텐 터지면 막을 수가 없죠. 그런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이키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요미우리 전이라든지 그다음 요코 베이라든지 요코는 또 이때는 연패 끊어야 돼서 우리가 갔죠 그죠? 요코 뭐 연패 끊긴다는 기준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한신의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게 발생이 되니까 수월하게 왜냐면 투수는 뭐 니시유키에 니시준야에 뭐 사이키에 뭐 원배추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하게 경기를 펼쳐가는 거죠. 그리고 한신 저배당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는데 뭐 일반승 가는 데는 한신하고 뭐 오릭스하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5경기 중에서 한 3-4경기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투수에 대한 건 한신이 뭐 그다지 까야 되는 선수들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5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한신 때문에 저는 오버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 마인승 오버 쪽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주니치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대가 좀 꽤 나았죠. 5점 나온 경기도 있고 4점 나온 경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점씩 내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주니치하고 히로랑 붙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 둘이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죠. 투수가 좋든 에이스급이 나오든 아니면 에이스급 나오고 반대 안 좋은 투수 아니면 노멀하게 나오든 결과가 저득점 가고 점수 잘 안 나고 이런 부분 보이죠. 근데 한신이랑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점수가 더 많이 난다든지 마인을 한다든지 맞죠? 한신 대승 거둔 게 많죠. 작년에도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주니치 상대로 했을 때는 주니치 경기들 보통 보면은 다른 팀도 이기긴 이기겠다 싶어서 좀 약간 대충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점수 보면 막 1점 갖고 이기고 근데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사토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치? 이건 뭐 물론 발야구로 해서 주니치의 투수들을 다 부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괴롭히고 했던 것도. 그래서 저는 오른쪽 쪽으로 승, 마인승, 오버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라쿠텐. 라쿠텐은 뭐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이 이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3점, 4점 이거 넘기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세이브는 아까 봤을 때시피 오리스한테 오리스가 못해서 이겼죠. 히로도 못해서 반대편이 이긴 거고 라쿠는 라쿠가 잘해서 이긴 거죠. 소뱅한테 거의 뭐 지금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1점 차로 이기든지 아니면 팰 수도 있고 그다음 초반에 이제 모이넬로도 공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세이브 잘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데카무라가 뭐 끝내기 쳐서 이긴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대부분의 경기는 또 그 나머지 경기는 또 2점 아니면 1점 그러니까 2-1-3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라쿠텐은 4점이 될 때도 있고 초반에 뽑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소뱅한테 거의 8경기 중에서 뭐 경기를 거의 다 이겼기 때문에 접전이 나오든 1점 차로 이긴 경기들도 많았죠.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니오넴 상대로 역마인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이기 때문에 코자는 제가 라쿠텐을 위해서 라쿠텐을 보기 위해서 빨아먹는 게 아니고 피칭이 엄청 밑으로 생겼어요. 5선발급으로. 근데 5선발급의 피칭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수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쿠텐의 배당 좋은 것도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세이브나 라쿠텐, 특히 라쿠텐은 이제 3점 하면 쭉 치고 갈래는 추가점을 안 뽑는 그런 경향들은 특성이기 때문에 쉽게 오버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지? 세이브가 이긴 것도 지들은 찔끔찔끔 내고 반대가 절어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를 물론 라쿠텐 조금 요새 오버 많이 하고 6점 내고 4점 하고 그거는 소프트뱅크한테 좀 발현된 부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오버보다는 라쿠텐의 배당이 좋기 때문에 라쿠텐 배당을 가든지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세이버가 이기는 공식들이 5.5 해가지고 그 바운더리에서 노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세이버가 멤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포수나 뭐 구리야마도 이제 없고 나카무라 아직도 써야 되고 데카무라 83년생인가 84년생인데 그지? 구리야마도 몇 년 동안 은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 구리야마가 그지? 그런 거 봤을 때 계속 기대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나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구 있었노 한 2마리 있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하다가 반짝이었었고 그러면 또 그 선수들도 언급을 하죠. 왜? 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2000년 선수들이 이제 메인으로 올라가고 있고 90년대 선수들이 이제 노장으로 가고 인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라쿠텐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뱅크하고 니오넴 모이넬로 나올 거고 이토 나올 건데 5.5예요.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소뱅하고 니오넴이 원래 점수를 좀 많이 나죠. 그다음 소뱅은 잘하는 거는 무조건 오바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모이넬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못하긴 못했죠. 결론적으로 졌긴 졌으니까. 근데 오리스 애들이 잘 쳤던 거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오리스가 그때 오릭스 역배보고 뭐 소맹 그때 1.3이었나 가지 말라 했지, 그지? 그리고 이제 뭐 겨우 오버 났었는데 5.5 맞고 빨리는 안 나고 좀 늦게 오버 났었고, 니오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바 상대로 타격점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 니오넴이 이제 지바한테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동점 만들었다가 그 이닝에 마인까지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확실히 잘할 때 학자라도 조금 5경기 좀 죽어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5.5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 이 두 투수 모두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왜 모이놀라가 진 거는 진 거고 보탠 건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이 경기를 형님들이 이제 뭐 투수나 아니면 뭐 니오넴의 이제 지난주 상황 때문에 보시면 이제 언더를 보시는 거고, 아니면 둘이 박터지고 에스콘필드나든지 아니면 소뱅이 모이넬로랑 상관없이 어너바에 5.5면 그때 웬만한 경기들 다 오바잖아, 그지? 6.5, 7.5 이뭐 라쿠텐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한 경기에 불과한 부분들이고,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봐주는 게 맞느냐, 투수 쪽으로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한 명도 아니, 한 명 보고도 언덕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니오넴도 타격이 지금 5일 동안에 그때 니오넴 승하고 말승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니까. 그리고 이토도 지난 경기 때 7이닝 이상, 얘 둘 다 7이닝 이상 기대를 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모이넬로가 그 경기 지긴 졌지만 점수를 많이 안 줬습니다. 결국 1.2점 요거 가지고 소뱅이 빠따가 안 터져가지고 진 거거든요. 맞지? 오리스가 잘 친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별로 안 줬다고요. 대량 득점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모이넬로는 뭐 선발로서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완벽하니까. 이토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오바는 비추천한다 말씀드리고, 승패도 애매한 것 같다. 근데 누가 좀 더 낫냐고 봤을 때는 지금 소뱅 꼬라지가 더 심각하기는 하죠. 맞지? 라쿠텐한테 뭐 거의 지금 한 6경기 8경기 지금 뭐 한 경기 이긴 거 빼고, 그것도 아마 한 점 차로 저득점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비겼다든지 뭐 그런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 때도 나올 수 있는 팀인데 라쿠텐한테 그런 식으로 졌다는 것도 분위기 반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만약 모이넬로하고 니오넴의 이제 좀 한 2선발급, 3선발급 아니면 뭐 잘 모르거나 아니면 5선발급 올해 나왔으면 또 소뱅이 강점을 가져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온 입장에서는 굳이 메리트가 1도 없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나 소뱅 니오넴 쪽으로 바라봐 주는 게 좋고, 니오넴은 이제 프랜이 있어도 만약 1.5가 있었어도 프랜이 잘 안 가는 팀 중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역배를 가든지 아니면 언더를 가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영마에 뭐 좋은 말 이런 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게 있으면 또 도전을 하는 거고, 근데 오늘은 뭐 일반선 갈 거면 아주 배당 좋은 거 갈 거면 뭐 저득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 게 일본 야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시 요것만 6시예요. 요것만. 만약에 뒤에 거 묶을 수 있으면은 뭐 제가 앞에 거랑 안 묶어놨으면 뭐 이거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 좋은 경기는 당연히 아닙니다요. 자, 국야 보겠습니다. 국야는 6시 반이죠. 자, 두산하고 KT. 제가 쿠에바스 조심하라 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뭐 KT가 잘하고 뭐 두산이 못하니까 이렇게 받는 건 맞는데, 나 또 쿠에바스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KT 쓸 때는 뭐 잘 썼어. 안 가거나 전반승 뻐먹거나, 맞죠? 언더 볼 땐 언더 보고, 게임 시간은 1대0 나는 경기는 패팅 안 찍고 열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쿠에마스가 싫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도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바꾸긴 바꿔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 KT는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잖아요. 힘이 있는 팀이잖아.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초반 러시가 괜찮아서, 왜 KT는 후반 슬로우 스타터잖아. 그지? 그래서 또 두산 보면 두산 그래도 못하잖아. 이정엽 울고 있고, 그지? 그리고 최준호, 김동주, 그다음 누구야?
최준호, 김동주, 젊은 선수, 김유성 요런 애들은 제가 얘기를 했죠. 2003년, 2001년생, 뭐 98년생. 뭐 이 김유성에는 좀 잣대를 들밀어야겠지. 근데 김유성도 뭐 중고 신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멀하게도만 해도 그냥 잘하는 거다. 왜 두산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잖아요. 선발이든 불펜이든. 근데 이제 2년 3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는 그냥 평균만 하고 로테이션 해주고 승률 먹어주고 5이닝 정도 먹어주고 요 정도만 해도 너무 바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쿠에바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피안타가 점점 늘어나지고 당연히 이제 패턴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장착을 하든지 너무 익숙해진 거죠. 맞죠? 한국 투수들이 켈리도 결국 10에 간 거는 6년 7년 던지는 투수가 잘 없잖아요. 한 팀에서 팀을 옮겨서는 뭐 2년 뛰었다가 잠시 또 돌아와서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은데, 한 팀에 꾸준하게 5년 이상 던지는 투수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 왜? 노말하거나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 선수들이 폼이 좀 떨어지거나. 왜? 용병은 어쨌든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KT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두산은 물론 이긴 거는 롯데한테 한 경기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물론 키움은 당연히 잡아야죠. 그때 두산하고 창원 LG하고 얘네들 이제 하나 롯데 그것 때문에 안 돌았었는데 3.7배 굳이 안 하는데 그지? 근데 점수는 낮다는 거잖아. 지는 이긴 경기들 맞지? 물론 베테랑 중심적이라서 조금 에바긴 한데 그래도 득점이 좀 낮다는 부분들이고, K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쿠에바스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뭐 두산을 찍고 안 찍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KT에 또 1.4대를 받았을 때는 별로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왜? 지난주에 제가 맞은 건 맞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거고 또 경기 본 거는 맞은 거는 맞잖아요. 피할 거 피해라는 거는. 그지? 그래서 이거 KT 무지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니면 아싸리 2.5 프렌이나 이거는 별 차이가 안 나잖아. 똑같은 1.5잖아요. 그럼 2.5를 활용하는 게 맞죠. 저는 2.5라고 무조건 2점을 찍어주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메리트가 있고 두산은 분명히 지난주에 점수를 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배당 떨어져서 그래도 두산 계속 찍었잖아요. 그날 뭐 1.3 받고 1.3대까지 떨어졌나? 맞지? 근데 결국 많이 했잖아. 들어올 경기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지? 맞죠? 그 다음에 아니면 KT 갈 거면은 오바를 가든지 점수를 좀 옛날보다는 KT가 쿠에바스가 득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쿠에바스 1.49가 메리트가 있으려면 오늘 또 볼래요?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SSG도 봐봐봐. 키움이 했지만은 1점 차로 겨우 이겼잖아. 그럼 니오넴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니오넴이 지바인데 물론 지바가 1점 차로 저득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원한 건 아니겠지만 뭐 조심해야 됐었던 그런 경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는 경기고, 잣대 다 들면 KT 승에 많이 승각그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KT를 갈 거면은 hen티 쪽 저기 어너버 뭐고 승 쪽으로 가려면 뭐 가야 돼? 그냥 원정 경기니까 많이 승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1점차 승리할 거면 내가 말했던 쿠에바스 지난주에 터진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방장님 쿠에바스가 맨날 터질까요? 털리면은 잘할 때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잘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쿠에바스는 더 잘해줘야 된다고. 왜? 이 KT, LG, 삼성, 기아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 아니면 작년에 벤자민처럼 좀 활약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돼. 왜? 아니 쿠에바스한테 어정쩡한 실력을 요구할 거면 왜 데리고 있냐 굳이. 딴 선수 1선발 2선발 시킨 소용준이가 오히려 더 낫는데 그렇지면은 그지? 봐라 소용준 보고 갔을 때는 또 소용준 때문에 KT 승 해주잖아. 그러니까 KT는 잘 보고 찍어야 돼. 도움돼. 나는 열받는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거는 다 버리고 기아 경기 때는 꼬름하다. 내가 국자 보통 여러분한테 분석 안 주는 적 없거든. 근데 그 경기는 1대0 났잖아. 안 가길 좋았잖아. 누가 이기든. 그지? 그 다음 SSG 삼성. SSG는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화이트라는 거고, 화이트 제가 그거 봤잖아. LG KT랑 했을 때 전반 5이닝 승 가볼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는 경기가 오랫동안 감각을 안 갔었어도 확실히 다저스 5선발은 5선발급이다. 그리고 최원태 같은 경우는 지가 뭐 잘하는 느낌보다는 삼성발을 좀 받고 있는 게 좀 더 크죠. 물론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발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잘 버린 거고 삼성 입장에서 있으면 좋은 건데 이제 뭐 금액적인 게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은 잣대가 더 높겠죠.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저기 그 뭐고 FA로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그지? 그냥 나는 삼성 봅니다. 삼성 NC전을 뭐 갖다 다 빼고 다 마인까지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고 SSG는 2하고 있다가 쭉쭉쭉 내려갔다 잠깐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감독 때문이죠. 이중용 감독 때문에. 그럼 이제 화이트 때문에 제가 언더 본 것도 있고 초반 승리도 본 것도 있지만 이거는 최원태 나온다 하더라도 온리 타격적인 부분이야. 근데 타격이 완전 지금 개하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노? 방금 오늘 귀신같이 못한다. 화이트니까 막힌다. 아니지. 화이트라도 뽑을 건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삼성이 지금 이긴 경기들이 다 마인이잖아. 이 경기 내가 뭐라 했어요? 삼성이랑 기아했을 때 중간이 없다 했잖아. 이기는 팀이 그냥 마인하고 확 벌린다고 했잖아. 그 원한 대로 다 나왔네. 그럼 여기서 귀신같이 화이트 만나가지고 저득점 합니다. 그래 아니면 SSG도 언더 컬러는 아닌데 어떻게 가냐? 언더 갈 땐 언더 가고 또 KT랑 이길 때도 전반 이닝 했을 때도 주 터지긴 터졌잖아. 왜? 어렵게 이겼잖아. 키움한테도 어떻게 됐어? 어렵게 이겼잖아. 맞죠? 1점 차로 이겼잖아. 키움도 다득점 나와서 이게 어떻게 언더를 갈 수 있는 구조야? 일단 최원태 언더 아니죠. 화이트만 언더의 조건인 거잖아. 그리고 화이트도 일단 2경기밖에 아직 안 뛰었고 그죠? 그럼 일단 오버 보든지 삼성 연패중 보든지 아니면 삼성 역마인도 한번 생각해 보든지 그렇게 가야지. 맞죠? 최원태가 투수 보고 어떻게 기대를 하냐? 점수 봐봐가지고 핑퐁 싸움 경기에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맞지? 그리고 SSG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정이 어쨌든 활약을 좀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그지? 맞잖아. 그지? 그리고 에레디아도 물론 아무리 그 선수가 뭐 와서 잘할 수도 있고 한다고는 하지만 에레디아의 평균성이 얼마나 중요해.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준우 나가지고 9회에 출루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이트 온리 지난 경기 때도 뭐 하이트 보고 가긴 했지만은 불안했어요. KT도 응집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따라붙는 모습들 보여줬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역배승이나 만승이나 5점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고 국내 야구에서 아무리 뭐 지난주에 쳐졌으면 오늘 귀신같이 쳐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마인을 잘했고 기아도 껄끄러운 팀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NC랑 삼성은 접전이 많잖아. 맞죠? NC도 점수 나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인하고 다 오버하고 끝낼 때는 7회 8회 NC가 좀 따라 붙으면 끝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홈 경기도 9연전 했었죠. 그죠? NC가 경기를 안 하면서 내가 뭐랬죠? 이게 개꿀인데 삼성도 바꿔줬고 야 홈에서 하면 개꿀이다. 야 원정하고 빨아물 때 초반 빨아보면 좋다고 생각. 바꿔줄게. 기아 홈 경기하고 삼성 홈 경기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했잖아. 물론 롯데 때는 짓지만 그 다음에는 다 잡아먹으면서 지금 연승 쭉 타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연승이잖아 또. 그지? 그냥 삼성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역마인도 이베 라인 중에서는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왜 타격점이 되니까. 물론 SSG도 타격이 괜찮은 팀이긴 하지. 근데 이제 삼성이 너무 고점을 지금 7연승이 타격 다 터지고 NC전에 투수들 다 선발이들 불페이들 다 닦아 패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성윤도 치고 이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개반자 그거야말로 개오반지 않나. 그냥 촉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골라가시면 되고 기아는 이제 올라왔죠 결국. 올라와서 지금 조금만 더 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 로건은 개막전이 기아였잖아. 광주였잖아. 근데 아직 승을 못 가졌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선수들이 안 도와준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이제 기아가 NC를 너무 잘 패. 근데 그 NC 그때는 기아가 완전 죽어 있었던 모습이니까 뭐 NC한테 당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때 한 경기는 이기고 토요일 일요일 경기였죠. 개막전이니까. 그리고 또 3년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 시리즈 NC가 방금 삼성전을 보면 타격점도 나왔고 심리력도 터졌고 믿을만한. 그래서 나는 또 다시 원래 이 경기에서 홈 경기 들어오고 시리즈 5월달에서 홈 경기 한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N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5월달 예매도 싹 사라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컨디션 체크하고 그나마 NC가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그래도 타격점에 대해서 한 경기는 꼭 잡아간다는 건데 그마저도 지난주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대구에서 전력 가려면은 얼마나 뭐냐
이범무 감독이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팀이 그때 광주에서 부산 가기도 그렇고. 근데 NC야말로도 지금 마찬가지인 부분이잖아. 대구에서 광주 가려면 또 뭐 일찍 간다 하더라도 맞지. 그리고 경기도 어제 세 경기 모두 다 총력전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로건하고 라일리 붙였는데도 경기력이 안 됐잖아요. 그럼 분위기상 지금 좋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냥 한 경기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기아는 NC를 너무 잘 공략을 한다는 거고, 기아가 우승을 하든 안 하든 NC는 너무 잘 팬다는 소리야. 그럼 홈 경기 하면 좋은 부분이지. 그죠? 올라오는 시점에 원래라면 원정 경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되니까 이거는 기아 삼성하고 똑같이 기아도 되면은 물론 1.6일 최근에 5월 승률을 못했으니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김도현 나와서 그냥 하면은 이것도 1마인 2마인 가야 되는 컬러는 맞는 거죠. 기아랑 LG랑 삼성이랑 이런 팀들, 그지? 뭐 지금 리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마업 쪽으로 가야 되고, NC가 뭐 반등을 칠 수 있는 거는 삼성한테 했던 다득점인 부분들, 요런 것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2점으로 갈래도 너무 메리트가 없고, 그지? 그러니까 기아 승에 마인 승에 오바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경기다. 그냥 간단하다 이거는. NC도 점수를 냈으니까 못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원정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한 경기씩은 챙겨가야 이 분위기 전환도 될 건데, 그걸 다 지고 또 원래 이 경기 때 또 홈 경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또 5월달 밀어주고 5월달 돼갖고 또 6월달 밀어주고, 그럼 나중에 다 홈 경기만 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해야 될 때 원정 좀 했다가 홈 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원정만 가면 나중에 홈 경기 많은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성적 다 떨어져 있는데, 그지? 그다음 키움하고 롯데, 이거는 뭐 롯데가 지금 뭐 두산전 뭐 뒤집어서 이긴 것도 있고, 첫 경기 때는 그냥 완벽하게 이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경기 때는 세이브는 못했지만은 또 뭐 전주는 홈런 나오고 따라 붙고 6대3까지 따라 붙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인다면 롯데를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반제가 나오고, 반제 나와서 언더 보긴 힘든 거예요. 그 김윤아는 계속 지금 언제까지 쓸 건지 모르겠어요. 2군도 안 내리고 지금 약간 필라에 놀라같이 계속 뭐 놀라는 잘해서라도 데리고 있지, 그제? 기대를 하니까. 윤아는 지금 기아전 지난 경기 때 기아였나? 맞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이런 걸 빨아모아야지. 이런 거 롯데가 가을 야구도 엄청 가고 싶고 우승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서 또 조작질하고 장난질하고 할 거면은 2.5 이런 건 하겠지 뭐 지겠어요. 그리고 이거 일반생 갈라 우리 롯데를 갑니까? 뭐 삼성, 기아, SSG 잘할 때도 아닌데, 그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고래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반제가 좀 불안한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뭐 오버 볼 수 있고, 키움도 SSG 맥이 있는 건 뭐야? 점수 때는 나와줬다는 거죠, 그지? 뭐 롯데한테도 잘 두들 패는 것도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지난 경기 때뭐 키움 7, 뭐 3점, 아니면 3점 어느 정도 낸단 말이지. 꼴찌 팀은 보통 저득점이 많잖아. 꼴찌 보면 안 되고, 특히 투수보다는 타격점이 안 돼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투수는 안 좋은 게 맞고 선발이 불펜인데 어린 선수들 경험 줘야 되는데 타격점은 4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SG도 SS 이겼지만 1점 차로 그 1.47 종훈이 1.47 받고 겨우 승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하고 LG, 이거는 송승기한테 조금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부침이 안 와요, 희한하게. 어린 선수면은 고비가 무조건 뭐 오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베테랑이면 뭐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풀어가는 걸 알아서 잘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신인 같지가 않아요. 하는 피칭들 보면 여유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LG는 뭐 기아한테 졌지 뭐 그렇게 나쁜 경기는 없고, 다 접전 아니면 치고 있으면 따라잡는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고 진다는 거고, 하나도 이제 뭐 KT한테 그때 뭐 제가 하나승 그 1.46이가 그 갔을 때도 그 뭐 나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자체는 8.5라는 거는 너무 두 팀 다 타격점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패는 1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경기다. 하나도 실제로 KT전에 1점차 엄상백하고 소윤준 그런 경기도 있었고, 다득점 경기를 하더라도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건 하나가
성적이 좋아도 있긴 있다 상대편한테. LG도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뭐 배팅 그거는 이제 고배당 하시는 분만 하시고, 승패는 여기는 용병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용병 치고는 기준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죠. 왜 하나가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진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은 이제 한 방 매겼을 때 비기닝 나오고 문보경하고 박동원 홈런 치고 오스틴하고 요쪽은 그래도 임페리얼하고 저기 안치홍하고 요런 부분보다는 LG가 낫기 때문에 LG를 좀 근소한 차이로 보는 거지, 압도적으로 LG 보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투수 차에도 용병과 이 신인급 지금 그 유망주 150 넘어가는 자 안에서 커맨드가 지금 너무 좋죠. 그럼 이제 YG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효과는 좀 미비해질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LG가 뒤처질 게 크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바를 보든지 아니면 뭐 생각을 해봐서 LG를 찍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국롱은 뭐 찍으려면 찍고 안 찍으려면 안 찍을 건데 뭐 결국 SK가 올라가겠죠. 경기력 너무 안 좋긴 하지만. 아니면 뭐 프렌이나 오나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 분도 있을 건데, 성밑줄 진우님 추천 그냥 잘하는 감사합니다. 놈이 잘하게 돼 있어요, 형님들. 알겠지? 물론 이게 선택은 아니죠. 아니 오늘 필수는 아니지. 왜? 경기가 졸라이 많으니까 뽑을 게 많잖아. 전반 이닝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저는 뭐 언어반은 언더 볼게요. 왜냐면 SK도 지금 1쿼터 2쿼터고 지금 팀의 내용도 있고 자유투도 지금 너무 못 넣고 노세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오재현이라든지 김태훈이라든지 뭐 또 따라간 건 따라갔잖아요. 근데 뭐 내가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다 하고 저배당 받으면 안 찍을 거다 일단 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저배당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왜냐면 KT도 체력이 지금 갈렸어요 지금. 너무 가스랑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이거 하고 만약에 넘어가도 결국은 스크 엔딩일 거란 말이지. 그지? 맞죠? 그럼 내가 말은 뭐랬노? 어제 양준석 잘할 거라 했잖아. 그 막연했는데 울산 가면 양준석 잘한다. 양준석이 MVP 먹었고 양준석이 최다 득점 했잖아. 그 농구를 방금 뭐 헛되로 보는 게 아니다 얘가. 갈 때마다 양준석이 잘했잖아. 그때 3위 2 확정져야 되는 경기도 양준석이 일 낸다 이랬잖아. 잘하더라. 춤추더라. 거의 뭐 CP3인 줄 알았다 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추천할 거 있을 거 추천할게요. 갈 거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미즈 분위기로 가서 시미즈가 프렌이면 좋겠는데 프렌을 받을 수가 없죠. FC 도쿄가 요새 야마구치나 이런 거 역배 용도기 때문에 이거 언더 괜찮은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역배나 프렌 아니면 가시방 경기는 그래도 언더 못 가요. 지금 계속 역배죠. 배당 좋은 부분들인데 역배나 아니면 오버 역배나 아니면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나고야 경기는 아예 패스하고,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가시와도 그렇고 나고야도 언더 경기. 근데 너무 좀 지나치게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배팅을 하지 않을 거고, 도쿄 베르디 이거는 이거 한번 또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왜 도쿄 베르디 이야키 이하타 이런 팀들은 하는데 왜 어쩌다가 언더 하는데 오카야마도 골을 한 골씩은 넣을 수 있는 팀이고 그 나머지 특징은 없는 팀이고, 이거는 이제 약간 메인보다는 약간 고배당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아니면 번외 느낌, 아니면 부주력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경기죠. 산프이로는 뭐 승하고 헨슨 계속 가는 부분, 니가타 같은 경우는 뭐 시즌 초반에 마치다 하고 갔을 때 거의 이제 쓰다가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런 팀이죠. 그 다음 쇼난하고 후쿠오카는 아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하면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1.4 이렇게 주면 메리트가 없어요. 몇 개 팀들 제외하고는 점수가 완전 언더 가서 배팅까지 가져가는데 언더를 써야겠다 이런 경기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 괜찮은 일반승 중에서는 마치다승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쫄지 마시고요. 지금 세레스 오사카, 간바 오사카 이런 애들이 맛이 같다는 거죠. 마치다는 이제 마치다하고 아까 어디 갔노? 니가타 이런 팀들은 시즌 초반에만 빨아먹고 뭐 결국은 이제 뒷심이 너무 약하고 가시마한테 뭐 한 3골 먹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갔는데, 이거는 이제 피로가 잘하고 뭐 동배바다도 많이 가는데 인정을 하는 팀이니까 이거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니까요. 하는 비중 ACL에서도 하니까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세레스 오사카하고 간바 오사카하고 이런 팀들은 뭐 쓰임새가 거의 없고, 뭐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간바 오사카보다는 세레스 오사카가 멤버 구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다가 내가 말했을 때 이 정도 줄 일은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브리스톨이 또 배당으로 본사 가면 방장님 브리스톨 뭐 하고 이기는 건 알겠는데 배당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됐어? 브리스톨이 리드를 다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으로 본사하면 아 이게 승부패 다 보이니 많이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무시할 일은 아니에요. 어? 오늘 잘 들으러 KT 다시 한번 조심하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데 해가지고 된 적이 많거나 피하는 게 나았잖아요. 아니면은 안 듣겠지. 근데 여러분이 내 거 꾸준하게 봤으면은 유튜브든 오래 본 사람이든 신뢰성이 있잖아. 이거 한번 찍어 볼 만하다고. 알겠지? 배당 좋은 거 치고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좀 지나치면 오버도 찍고 하는데 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받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의 언더는 아니거든요. 최근 경기들이. 그다음 이거는 이거랑 이거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기고 이거는 언더. 그다음 베르디는 뭐 항상 루틴식으로 하는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죠. 아니면 프렌 갈 수도 있겠네요. 오카야마가 정배 받아놨으니까. 프렌 쓰임새로는 쓸 수 있겠네요. 오카야마는 한 골 정도 하는 거. 도쿄베르드는 다득점 싸움이 엄청나게 잘 되는 팀이고 몇 년째 지금 그런 팀이고 컬러 자체가 그러니까 졸라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이고 맞지? 그다음에 쇼나나 후쿠오카는 안 그럴 거고 마치다는 산타 갈볼 수 있는 트윈스님 추천 그런 감사합니다. 경기예요. 그래서 다 했고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오늘 1시 경기니까 제가 윈이 또 빨리 표를 보내드려야 되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또 자세하게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못 찍는 분 어쩔 수가 없어요. 있으면은 방역 구갈에서 해서 만약에 와가지고 저는 못 찍었어요. 주스9644님 오늘 추천 골드위크인지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표 구매자면 뭐 구기하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많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구기하 5경기에다가 할 거고 아니면 제가 구기하를 충첩해서 이렇게 배팅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드릴까요? 일야랑 J리그랑 해가지고 먼저 뭐 몇 개 만들어 드리고 구기하는 다시 해서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시간 텀이 좀 길기는 길잖아요. 2시 경기 있고 6시 경기 있으니까. 근데 좋으면은 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잘 안 하긴 하지만. 근데 알아서 해줄게요 제가. 뭐 방금 뭐다 계획이 있잖아, 그지? 알아서 다 해드릴게. 알겠지? 이것도 7시 경기면 그것도 묻히면 되는데 이것도 앞에 경기라서 뭐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지? 오케이. 앞에 거 설명 못 들었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든지 유튜브 참고해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오늘 빨리 끝냈어요. 질문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절대 무시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팬인데 그지? 근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하고 뭐 여러분한테 끌려댕기고 이렇게는 방송 못 합니다, 저는. 알겠지? 그렇다고 내가 짱인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제발 좀. 그럼 사람 진행하려면 이렇게 씹어 끊는 것도 있고 밀는 것도 있고 했어야지. 씹어 다 풀어주면 어떡해? 진행되나? 안 되잖아. 그것도 미워하는 거 없다고. 미워하는 거는 방해한 놈들 미워하지. 그럼 찐팬이니까 뭐 이렇게 투닥거리고도 있는 거지. 찐팬이 아니면 뭐 알아서 하든 말든 뭐 표만 잘 받으면 되지. 뭐 신경 못 써. 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욕만 먹는데. 그지?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애정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죠. 맞잖아. 팬들 저기 보고 여러분 여자친구라고도 싸울 거고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내랑 안 싸우는 게 말이 돼? 의견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되지.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